What's up? 안녕하세요. What's up, G-Bike? 오늘 영어로 안 할 거고요. 한국말로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디자인이 뭘까라는 주제로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사실 정답이 있어서 선 건 아니고요. 하면 할수록 뭔가 더 모르겠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제 생각들도 공유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듣고 싶고요. 좀 더 콜라보레이션의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은 뭐죠? 그게 뭔가요? 여기서 좀 질문을 먼저 좀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궁금해서 우선 좀 여쭤보고 넘어가고 싶은데 디자인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디자인이 아무나 월터 잘 만드는 거 이쁘게 잘 만드는 거 네. 또 제나 네. 데뷔 안 불편한 거 또 의견 없으실까요? 자유롭게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셀리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야기하는 수단. 음, 네, 솔직히 말하면 하면 할수록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지금 나눠주신 그런 생각들하고 또 동일한 생각도 많고 또 하면 할수록 좀 디자인에 대한 정의나 그런 영역이 제 머릿속에선 조금 더 넓어지고 넓어지는 것 같아서 하면 할수록 좀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스티브 형님을 한번 모시고 그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Design's a really loaded word. I don't know what it means. And so we don't really talk about design a lot around here. We actually just talk about how things work. Most people think it's how they look, but it's not really how they look, it's how they work.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스티브 형님. 네,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찾아보게 되는 영상이긴 한데요. 애플의 대표셨던 스티브 잡스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아마 이 영상이 나왔을 적에는 아이폰이라는 제품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사실 애플의 핵심은 언제나 디자인에 있었던 것 같고 그 디자인에 대한 정의를 참 어떤 디자인 본부나 그런 비주얼적이 아닌 그런 그 핵심을 철학을 되게 잘 잡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자주 찾아보는데요. 제가 좀 헤맬 때마다 그 단어 속에 많은 게 담겨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흔히들 이제 겉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디자인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건지 그런 거에도 초점을 두고 우리는 디자인에 대한 언급은 안 한다. 우리 기업에서는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만 고민한다라고 이 영상에서 해주시는데 저는 그게 좀 되게 와닿았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사실
왜라는 질문에 되게 집착하는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애플로 돌아가서 좀 그렇긴 한데, 여기 좀 저보다 많이 젊으신 분들도 있어서 혹시 이 장면이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되게 좀 혁신적인 그런 순간이었거든요. 스티브 잡스가 애플 발표하면서 이제 그 WWDC에서 아이폰을 첫 발표하는 키노트예요. 근데 여기서 기존에 있는 하드웨어들을 다 나열해 놓고 한마디로 이 단말기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우선 하드웨어 단말기에 키보드가 있는 게 말이 안 되고 이제 이 기기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블랙베리나 이런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일러스가 하나 왔어요, 같이. 그래서 그걸 뽑아서 그걸로 이제 스크린을 쓰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우리는 스타일러스가 필요 없다. 우리는 스타일러스를 달고 태어나는 존재이다. 우리는 손가락이 있다. 그 한두 마디로 하루아침에 블랙베리라는 기기를 그냥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Y의 집착을 엄청 한 결과물이 아이폰이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조 아이폰인데 저는 이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버전부터 쓰긴 했거든요. 근데 이 버전도 많이 만져보긴 했는데 아, 이거구나. 그때 당시엔 몰랐지만 이 하드웨어가 나오면서 세상이 그냥 확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얼만큼 바뀔진. 근데 아, 이게 디자인의 결과물이구나라고 저는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 애플이 위대한 이유는 디자인 팀이 뛰어나서가 아니고요. 모든 조직이 디자인적인 사고를 갖고 움직여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사용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심지어 사용자들이 원하는지도 몰랐는데 원하게 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는 게 저는 애플이 위대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저들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앞서서 이미 알고 그거를 구현해내는 그 능력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애플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애플을 예시를 자꾸 드는 이유가 제 생각에는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를 같이 하잖아요. 그게 참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매일매일 이제 몸으로 느끼고 있는데, 그냥 앱만 만드는 기업보다는 우리는 이제 하드웨어 경험도 같이 만들어야 돼서 좀 우리가 물론 애플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인스피레이션을 받을 수 있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테슬라라고 좀 흔히 이렇게 비유를 하긴 하는데 저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해내는 기업이 애플이 아닌가 싶어서 자꾸 애플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제가 느끼기에는 직감인 것 같아요. 직감이 뭐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직감도 데이터적인 걸 수도 있는데 이건 저번에 제나랑 잠시 대화했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직감이라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생기는 게 직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끔은 그냥 무의식 중에 뭔가 딱 꽂히는 게 또 직감이고, 그런 좀 데이터나 이유가 없는 직감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어주는 어떤 나에 대한 신뢰가 또 직감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또 그 직감을 믿고 뭔가를 만들고 테스팅하고 그 직감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게 사이클로 이어지는 게 그 프로세스가 디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건물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퐁피두 센터. 되게 아이코닉한 건물인데 한때는 또 되게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좀 못생겼냐 건물이, 이런 좀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처음 지어졌을 때. 근데 이 건물을 제가 볼 때 느끼는 점은 우선 투명함, 그리고 그 여기 보시면 이제 색깔별로 코딩이 다 돼 있는데 이 색깔별로 코딩 돼 있는 의미가 다 이제 그 기능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배관 시스템은 파란색, 그리고 뭐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이렇게 다 뜻을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 건물을 보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는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혹시 이분 아세요? 그 건축가신데 팅커 해필드라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건축을 하시니까 이제 세상에 있는 모든 좀 독특한 건물들을 보면서 영감을 많이 얻으러 이제 다니시다가 이 건물에서 이제 뭔가 느낀 거를 이제 건물 디자인으로 하려다가 이분이 사실 나이키 석사 디자이너시거든요. 처음 한 세 번째 디자이너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건축 쪽으로 이제 건물들을 설계해야 될 그런 롤에서 혹시 신발 디자인을 해볼 생각이 있냐? 라고 이제 롤이 바뀌고 이 건물에서 그 투명성에 대한 영감을 얻고 디자인하신 신발이 다들 아시는 에어맥스예요. 이 신발의 핵심, 디자인 핵심은 투명성, 안에 있는 기능들을 다 노출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신발 밑창에 있는 구멍을 내서 에어백을 이제 밖으로 노출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나이키에서 R&D를 해서 만든 제품이 다들 아시는 되게 유명한 에어맥스 1 신발이라는 건데요. 그 R&D 프로세스에서 되게 고생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게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도 모르고, 그때 당시엔 기술적으로도 가능할지도 모르고 거기에 따라오는 R&D 비용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감에 충실해서 이런 신발을 이제 내놓게 됐는데 이제 대히트가 됐죠. 그래서 그 디자이너의 직감에 대한, 여기서 이 예시를 들어서 이제 봤을 때는 그 직감에 대한 어떤 그런 뭔가 돈으로 측정 못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이 이제 개발이 되고,
에어맥스는 사실 나이키가 오늘 그런 브랜드로 있기까지 해준 그냥 뭐 MVP, 그러니까 Most Valuable Product라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신발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이키는 없었을 거예요. 근데 건축가가 건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제품이라고 혹시나 모르실까봐 예, 공유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좀 뻔한 말이긴 한데 심플합니다. 그리고 심플함이 제가 느끼기에 심플하다고 쉽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아이폰도 그렇고 에어맥스 1도 그렇고 그 심플한 핵심을 찾아가기까지 그 과정이 진짜 그것만큼 힘든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 흔히 뭐 심플해서 좋다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일상 살아가면서. 근데 디자인의 최종 목표는 심플리시티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좀 많이 좋아하는 무지 호텔인데요. 무지 호텔에 이제 묵어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지인들의 말을 통해서 들었을 때는 이 공간에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라는 그런 질문이 전혀 안 생긴대요. 그리고 사소한 것들, 디테일을 너무 잘 챙겨서 거기서 오는 그 만족감이 너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일본 가서 긴자에 있는 무지 호텔에 꼭 묵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어, 맥도날드에서 밀크쉐이크 혹시 드셔보셨나요? 네. 어, 제품이 심플할 때 재밌는 프로덕트 핏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어, 미국에서 이제 맥도날드 밀크쉐이크를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하시는 노동자들이래요. 그래서 새벽 한 뭐 6시, 5시에 이 밀크쉐이크를 하나 사서 가는 이유가 우선 가성비, 그리고 맛,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그 빨대로 빨아들일 때 그 속도가 되게 독특하다라는 피드백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을 때. 스무디보다는 약간 천천히 올라와요. 너무 묵직해서. 근데 그, 그 프로덕트에 있는 그 경험을 따져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제 1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길에 밀크쉐이크를 하나 들고 운전하면서 그 묵직한 느낌을 이제 계속 빨대로 이렇게 느끼는 그게 자기들한테는 명상의 시간이다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도날드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제품이 되게 심플하고 싸고 맛도 있고 그럴 때 뭔가 새로운 프로덕트 핏들이 또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재미난 사례여서 한번 또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저희 주변에 저희 회사 주변에 있는 브랜드들 중에 디자인을 제일 잘하는 브랜드가 뭘까 고민하면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저는 칸나 칼국수가 디자인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 그냥 메뉴 하나 있는 게 너무 저는 인상적이었고 줄이 길어서 맨날 못 가고 있긴 합니다. 맨날 가려고 하다가 퇴짜 맞고 나오는데 우선 그 심플함, 심플함의 어떤 그런 어, 새로운 경지에 다다른 그런 브랜드라고 저는 느끼는데 우선 맛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그것만 파는 그런 그것만 파고드는 그런 브랜드가 칸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닭집은 못 가봤고요. 칼국수집만 가봤는데 그 자부심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칸나 칼국수 가서 느꼈던 거는 아, 프로덕트에 대한 자부심이 우선 있어야 되고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정말 힘든 거구나. 근데 저는 칸나 칼국수의 경험이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주문 안 해도 되는 그 경험이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을 했다고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한 브랜드지 않나, 칸나가. 그래서 또 좀 디자인에서 벗어난 예시들을 한번 또 찾아봤는데, 네, 심플함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디자인이지 않나 싶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해야 될까? 조금 기업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디자인의 미래가 뭐냐? 어, 저는 우선 디자인이라는 거는 본부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2010년대부터 테크 붐이 오면서 뭔가 생겨난 그 삼각형인 것 같긴 하거든요. 프로덕트 디자인 엔지니어링이. 근데 생각해보면 생긴 지 한 15년밖에 안 돼서 지금 그 구조가 많이 변할 수 있는 지점에 저희가 지금 다 있지 않나 싶어서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저희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뭐 대표적으로 다른 본부들도 있지만 제가 디자인 본부에서 계속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우선 프로덕트가 있고 디자인이 있고 개발이 있습니다. 음, 저는 솔직히 여기서 찾아오는 비효율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헨리가 좀 자주 말씀해 주시는 건데 제임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뭐 다 디자인이냐? 뭐 제이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근데 그 롤들이 사실 많이 지금 허물어지고 있어요. 기획과 디자인과 개발 사이에서 그 장벽들이 좀 많이 없어지고 있는 구간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디자인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런 고민들이 요즘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본부가 어떻게 공존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되게 요즘 많이 하게 되는데, 어, 앞으로 아마 좀 이런 식의 좀 되게 이해하기 힘든 슬라이드일 수도 있는데, 어, 이 슬라이드의 요지는 좀 패턴화된 업무들이 AI로 많이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이랑 개발이라고 이제 AI 쪽에 써놓긴 했는데, 물론 좀 큼직큼직한 것들이라 AI에 뭐 어떻게 넘어갈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지만, 아마 UX나 개발은 뭔가 POC로 누구든 빨리빨리 해볼 수 있도록 점점 더 도구들이 고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본 거고. 정말로 이제 AI가 못하는 영역들이 또 이제 확실히 생길 것 같은데 그 분야들에 더 집중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업무들은. 그래서 직감, 뭐 공감대, 이해도, 전략, 그리고 실험과 분석. 우리가 AI한테 분석이나 실험 같은 거를 잘 맡길 수 있을까? 그래서 AI를 잘 도구로 또 사용하는 그런 롤들이 또 생겨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우선 좀 더
인간적인 스킬들이 더 부각되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면서 만들어 본 슬라이드인데요. 이 삼각형 프로덕트 엔지니어링 디자인이 어떻게 앞으로 진화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좀 보이는 것들로 보아서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감히 추측을 해보자면 이제 패턴이 명확히 있는 작업들은 많이 넘어갈 거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넘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지금 디자인 측면에서도 저는 좀 이런 거는 이제 AI가 좀 해주면 안 되나? 하면서 좀 그런 지점들을 이제 많이 느끼거든요. UX적으로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플로우라든지 그런 거를 AI가 어시스턴트로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도구들이 더 좋아지면서. 그리고 AI 조련사라는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최근에 우리의 직감과 감각을 AI와 뭔가 협력하면서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성공할 것 같고 기업들도 많이 작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1인 기업들이 더 많이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되게 요즘에는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기획을 해서 디자인을 하고 개발까지 해서 빨리 실험해보는 사람들의 세상이 온 것 같고요.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부 사이의 그런 경계선이 희미해졌고 삼각형이던 게 그냥 원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15년 정도는 기업들이 스페셜리스트를 되게 추구를 하고 이제 선호를 했는데 이제 조금씩 제너럴리스트의 시대가 열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이거는 사실 AI가 얼만큼 발전을 해야 이 영역까지 들어올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저는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지바이크에서도 좀 많이 느끼는 건데 저희가 지금 이 구간에서는 저번에 타운홀 때 알베르토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쟁사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와의 경쟁 이 구간에서는 저희의 프로덕트와 저희의 경험, 우리 직후 서비스의 경험, 그라인드 서비스의 경험, BSS 서비스의 경험 이런 거를 스토리텔링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포장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전달을 더 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 근육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프로덕트에 대한 스토리를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바이크던 어디로 가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결론을 내리자면 제가 생각하는 디자인은 비주얼도 아니고 뭐 기업의 한 본부도 아니고 그냥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끊임없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 다 협업하는 게 다 같이 협업하는 게 찐 디자인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